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코너의 마지막인데요. 공부하는 요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는 요자들은 저희가 전북전북팀에서 월 1회 학습을 하는데요.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페미니즘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래시. 도도님께서 백래시의 개념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도입니다. 백래시는 책으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백래시라는 개념을 좀 같이 볼까 합니다. 백래시는 반발, 반격이라는 뜻으로 영어죠. 사회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불특정 다수가 반발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대중매체나 전문가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퍼져나갈 때,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끼칠 때 이게 백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래시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불어닥치는 백래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죠. 남성 지배 유지를 좀 없애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백래시, 그리고 엘리트 지위가, 엘리트가 권력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백래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특히 난민,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런 백래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논리는 대체적으로 그건 것 같습니다. 불평등의 원리는 사회가 아닌 약자 고유의 문제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와 대중문화, 사회 권력으로 기득권의 논리를 계속 전파하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한 거죠.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백래시는 사회 변화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념을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먼저 반가운 소식은 수잔 팔로디가 최근에 한국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초청으로 와서 16일 날 강연을 하는데, 이런 사전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백래시에 대해서 거세게 대항하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억압의 현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반증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자기의 자유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거세게 힘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책에 이렇게 반향을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어요, 기사가. 네, 그러면 한국의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해서 이청님께서 최근에 일어났던 관련된 백래시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온라인상에 되게 여성 혐오 발언들이 되게 많고, 그거를 웃음 코드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발해서 메갈리아가 생기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백래시가 지금 심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는 메갈리아다, 메갈리아 아니면 워마드, 아니면 페미니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페미니즘 그 굿즈 같은 것을 인증해서 사진을 올리거나 그랬을 때 어마무시한 백래시가 오더라고요. 그 하나의 예로 넥슨 성우 직위를 해제당했고, 그리고 뭐 정의당이나 시사인 같은 경우는 메가를 옹호하냐라고 해서 절독선언을 한다던가 탈당을 한다던가,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뭐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태도 논란 관련된 뉴스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현상들, 이런 것도 백래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남성들이 재단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페미니즘이고 뭐가 옳지 않은 페미니즘이다. 그래서 남성들이 편을 가르는 그런 현상들도 백래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인정하는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오세라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성들에게 이퀄리티가 되라.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이퀄리티가 되라. 그리고 휴머니스트가 되어라.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연대하고 협력해야지, 혐오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만이, 이런 워딩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리고 미투 같은 경우도 지겹지 않느냐, 대충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미투도
여성들이 시작했다기보다는 김어준, 손석희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요? 이런 말부터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스스로 하지 못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죠. 살롱대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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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님이 다양한 사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청님께서 사실 저는 백래시의 가장 큰 문제는 페미니즘의 전반에 대한 언론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언론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 자체가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마치 페미나치가 대변되는 것처럼 이렇게 워마드, 메갈에 대해 논쟁 이렇게 붙여가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되는 게 언론의 맨스플레인. 그래서 강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전 최근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학내라고 한다면 그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대학교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그 페미니즘 강연에 대한 공격들이 되게 작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기사화된 건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8월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총학생회가 은하선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고, 응? 그리고 미투 지지운동 했다고 교내에서 반발로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로 뽑은 총학생회가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했다고 사퇴를 해야 되는, 사퇴를 해야 되는, 오, 이거 놀랍죠. 그리고 이게 버젓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 회장과 부회장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지, 그분들도 뭔가를 털고 가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대학교인데, 전주에 있는 대학교예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장비가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지만 이걸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지도 않고 CCTV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마해서 넘겼다는 이야기가 오래 있었지요. 이런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의 그 반응들은 여전히 백래시로 흐르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들의 생명이나 여성들의 권리나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백래시가 없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이라든가 현재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마치 여성들이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잔팔루데 말처럼 그만큼 여성들이 힘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지금 이청님이 얘기한 오세라비, 예, 지금 언론에서 좋아하는 페미니스트인 것 같은데요. 오세라비가 했던 얘기 중에서 1g의 무게에 1톤의 피해의식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1톤의 피해의식으로 몇만 명이 불법 촬영으로 거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오세라비가 하는 모든 논리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일궈냈던 진보적인 가치를 다 후퇴시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피해의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이퀄리티라는 개념도 그렇고 평등의 개념이 그 이후로 한참 더 나갔는데 피해의식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회적으로 논의됐고 그 피해를 주는 사회, 문제가 있는 사회에 집중하자는 논의가 왔는데 이걸 싹 후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세라비의 책을 보고 이제까지 페미니즘을 비판했던 많은 진보적인 남성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으로 갈고 닦고 그다음 따졌던 사람들이 왜 전부 다 함구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수잔팔루데 책에도 보면 그 네오 파시스트들이 새롭게 우파들이 내세우는 얼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얼굴을 한 여성을 내세우거든요. 그런 게 저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책과 똑같이 갈까? 그렇죠. 이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투 불법 촬영에 관련해서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투에 대한 백래시는 꼼꼼히 짚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미투는 계속 진행될 거고 전진할 거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수토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미투가 부셔야 할 6가지 백래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월간 워커스 42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데요. 미투 공작 정치 예언가형. 누군가 미투를 이용하고 있다. 저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저도 김어준이에요. 바로 그 털보예요. 김어준 씨가 예 이렇게 말씀이라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투가 공작 정치에 이용될 거라는 예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반문재인 위기를 강조해서 지지자를 집결시키고 미투 대상이 된 이들의 설자리를 남겨놓기 위한 기막힌 밑밥이었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안희정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까지 미투로 인해 소환되어 이명박 각하가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남성들이 진보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그 공작정체의 희생자로 소개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진흙탕을 끼얹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처음에 이제 성폭력 사실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고소까지 불사했는데 당시 호텔에서 그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 드러나자 입을 꼭 다물었죠. 네. 그것도 자기가 발견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투를 이용하고 공작서를 제기한 그들 자신이 바로 미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맞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사태가 남성의 말과 여성의 말 사이에 설정된 위계의 문제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의 예언에서 피해 여성은 다른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 이용당하는 자의 자리로 떠밀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여성의 증언은 가치 없는 것 혹은 대의를 망치는 문제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가능성은 1도 안 두나 봐요. 그렇죠. 두 번째 유형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미투 판관형. 이건 미투고 저건 미투가 아니다. 니들이 뭔데? 네. 네. 이들은 자신의 협소한 판단력을 쥐어짜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남들도 다 아는 정보를 기반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판별해냅니다. 이에 대해서 김보화 책임연구원이 말했는데요. 성폭력 진위를 판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강력범죄 중 유일하게 피해자 책임론이 대두된다. 4번이나 당했으면 원한 거 아니냐? 사귀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성폭력이 되냐? 이런 말들이 남성 중심성에 기반한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꽃뱀 판도끼 역할을 하려는 공론화된 사안일수록 한마디씩 보태면서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2차 가해이고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검열하게 만드는 문화적 요소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2차 가해 모른다형. 너희가 떳떳하다면 얼굴을 까라. 유형입니다. 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거나 피해자 신상이 밝혀진 후에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경우입니다. 2차 피해란 1차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피해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상을 밝힌 피해자만 믿어주겠다며 시혜적이면서도 관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김지은 씨는 얼굴을 깠지 않느냐. 정봉주 사건의 피해자 역시도 얼굴을 밝히면 믿어주겠다라는 논리를 펴보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이후의 삶을 포기할 각오가 없으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협박과도 같은데요. 최근 김지은 씨가 2차 피해에 따른 괴로운 상황을 자필 편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신변 노출 대상을 대중으로 할지 친구로 할지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이름이나 얼굴 공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역시 이를 유념해서 가십성으로 미투를 다루기보다 더 중요한 성차별적 권력 구조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찌질이형. 여자랑 무서워서 얘기 못하겠다. 유형입니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이렇게 말했죠. 아내 없이는 다른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겠다. 이 발언에서 펜스룰이라는 말이 유래했는데요. 최근 한국판 펜스룰로 재탄생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한국판 펜스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와는 가급적 대화하지 않는다.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는다.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 문서로 바꿔 허락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또 기업에서는 회식할 때 남녀로 분리해서 하거나 아예 여성을 배제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5번째 유형은 현실 감각 제로 무사 안일형 법대로 해 유형입니다. 법이 자기 편인지 아는 거죠. 그렇죠. 똑똑한 것들. 그러네요. 이들이 하는 논리는 이래요. 너희가 성폭행을 당한 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폭행이란 개념을 보면 둘만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서 증거를 딱히 가질 수 없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건을 무시하고 증거를 달라는 건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사실 같은 것이죠. 성폭력 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건 바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법은 현저히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든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요. 역고소는 가해자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이 2190건이 있었는데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2190건 중 단 9건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바쁘신가 보네요. 바빠서 그랬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성취된 5건은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 많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의 말은 그렇죠. 이런 법. 제발 검찰과 법무부에서 내부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수칙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형을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은 미투 저주형. 너희는 폭로성 운동의 한계를 맞이할 것이다. 유형입니다. 이들은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이 틈을 타서 폭로성 운동의 한계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들은 미투 운동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투가 살생부가 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페미몬스터즈 선화 활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미투가 터져나오는지 성찰하지 않고 운동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다시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 해결하기 힘들고 법에도 기대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공론화를 선택해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337개 여성단체들이 연합해서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2일에는 피해자 이어 말하기 대회도 진행됐는데요. 이때 한 피해자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저희 6가지 백래시 유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말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냉소하며 남성 권력적 세계에 머물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당신의 세계는 끝났다. 미투의 백래시의 6가지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이 6가지의 반발은 여성들의 강한 힘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반증하는 건 10월부터 국회에서 미투 관련된 법이 하나둘씩 저희의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안희정 사건에 대한 업무의 위계나 위력이 했을 때의 상향 조정되는 거. 그래서 7년 이하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상향이 조정됐고요. 최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스쿨미투의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법에 2차 가해를 했을 때 교육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됐죠. 그래서 해임까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의 미투의 성과들이 반발의 반발. 그래서 반격이 거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백래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다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신문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본의 미투의 상징 이토 시오리가 화난 얼굴 표정으로 신문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10월에 여기 한국에 왔었는데 정신대 김복동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미투, 한국의 미투에 함께 했던 용기 있는 여성들에게 연대의 고통의 연대라는 말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는 자기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 그때는 최선이었다.
그래서 사라져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한테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거 보고 역시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백래시는 여성들이 강한 힘이 드러날 때 더 나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가지 백래시에 대해서 반격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레토릭이기도 하지만 진실에 맞서는 거.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요. 불평등한 사회고 그런 거에 맞섰는데요. 그것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최근에 낙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르헨티나 운동을 한번 소개하려고. 아르헨티나의 반격이거든요. 아르헨티나는 니우나 메노스라는 운동이 있어요. 더 이상 여성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 다른 말로 하면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낙태 반대 운동을 합법화 운동이죠. 낙태 합법화 운동을 하는데 초록색 스카프에다가 3가지를 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을 시켜달라. 두 번째는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피임약을 제공해달라. 세 번째는 죽지 않기 위한 합법적인 낙태를 합법화시켜달라. 이건 3가지가 중요한 저는 반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태죄 폐지를 이렇게 여성들의 저출산이나 문란한 여성이라는 둥 그리고 저출산 지도로 그리고 있는 이 저급한 문화, 저급한 논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반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역시 백래시는 여성들의 강한 힘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희가 몇 개의 레토릭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야 누가 인종차별 얘기하면 불편해하냐? 인종차별자만 불편해한다? 페미니즘 듣기 싫은 거 너가 성차별주의자라서 듣기 싫은 거다. 누가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니야 이러냐? 안 한다? 이거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네. 나도 여자지만 여연 못 느꼈어요 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굶주린 문제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오늘 점심 먹었거든요. 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뜻이죠. 진짜 천재들이네요. 이건 아니다. 멋진 여성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동안에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백래시에 대해서 대응했던 다양한 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소토님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제 그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대학교 도서관에 페미니즘 관련 도서만 빼가지고 구석에다 숨겨놓은 그 사진이 뜬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백래시죠. 백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사실 읽고 공부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하는 방식이 고작 그 책을 빼서 숨겨놓는 방식이잖아요. 음모다. 그 음모론이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욕만 하지 말고 페미니즘 공부해봐. 생각보다 재밌어. 아, 네. 역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페미니즘 공부한 걸로 지금 백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백래시 덕분에 전 국민이 페미니즘이란 말을 알게 된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주 친숙하게는 아니면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그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페미니즘 대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백래시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고 페미니즘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겁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항하는 아주 거센 물결을 백래시라는 단어로 정리해서 이해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고요. 아, 이것이 백래시구나라고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힘이 있다는 증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래시라고 하긴 하는데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그렇죠. 더 힘이 나고 아, 이대로 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백래시를 우리 처음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이 많이 분노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알고 나면 덜 분노가 되거든요. 그래, 세상 만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우리는 분노보다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현대 사회를 사는 여성들은 특히 백래시에 대한 개념이
알게 된다면 개념을 알게 된다면 좀 힘이 확실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도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페미니즘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 울려 퍼질 때 백래시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 여성들은 사회 곳곳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3회 방송도 마찬가지로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과 전주 시민미디어 영상센터 영심이 그리고 전북 여성 다시 읽기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